주식 투자를 하면서 뭘 잡고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게 깨지지 않아야 돼요. 꽤 많이 하셔. 50억 이상 하시는 분인데요. 50억. 0 됐습니다. 0.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5%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네? 응. 그럼 사야지? 응. 근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사는 거를 보고서 사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매매의 기술은요. 네. 대원칙만 지키면 돼요. 대원칙. 대원칙이 오늘 같이 공부 막 하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량이 실린 날 양봉이냐 음봉이냐. 지금 오늘 이거 제가 매수 신호 나왔다 그랬잖아요. 야,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에 있어요. 이제 오늘 요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네. 책에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 말이 있는데 네. 이 말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듣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원래 네. 주식 투자 타이밍이 예술이다, 뭐 네. 머니 게임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타이밍을 제가 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예술이라는 언어를 그냥 제가 인용해서 쓴 거고요. 네.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식을 거래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0,000원에서 10만 원 갔어요.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배 수익이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 거의 거의 없을 없다고, 것 같은데.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 동안에 잘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좀 높게 뭐 2배 먹은 사람이 있고 3배 먹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고점에 울려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네. 또 팔고 이런 사람은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는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나는 사람이 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 그쵸. 사이에서.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타이밍은 어차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야 이게 10만 원짜리 주식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게 1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모르죠. 야,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좀 꺾이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사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시그널을 보면서 거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나 이 책의 원조는 예전에 제가 2001년도에 썼던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매매를 했던 트레이더로 살았을 때고요. 그 당시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았나? 지금 정말 자랑스러운데 중고 2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돼요. 중고로 20만 부장님이 원.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좀 파세요. 많이 나눠줬습니다. 네, 많이 나눠줬고요. 근데 그 책을 참 좋아해 줬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책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매매 타이밍만 딱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참 전성기로 트레이딩을 할 때니까 그 책에서 아마 자신감이 묻어났겠죠.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참 좋아해줬는데 그게 절판됐어요. 20년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 책을 개정판 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는 또 어떻게 제가 심지어 순서도를 그렸어요. 아침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시작해서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또 yes, no 해가지고 자, 이러면 이렇게 거래합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근데 그 책 개정판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책의 개정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용어로 책을 쓴 거고요.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들이 뭐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짧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의 매매의 기법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위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렇게 배워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가 거꾸로 연속해서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책은 그냥 장기 투자자분들도 어떻든 장기 투자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차트도 좀 몇 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550만 명이 갖고 있다고 그러나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요? 아니면 팔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더 사야 되는가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부장님 아세요? 지금 이거 보면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책에 있는 건데 일단 예, 알려주세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은 고점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네. 고점 시그널이 뭐냐면요. 이 밑에서 이건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아. 거래 대금은 안 넣고 거래량만 넣거든요. 네. 거래량이 최근에 수개월, 2개월, 3개월보다 현저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터졌죠. 십자형 또는 음봉이 나오는 날은 1차 매도 신호예요. 제가 여기 매도 신호는 2가지를 넣고 매수 신호는 3가지를 넣었는데요. 네. 이게 왜 1차 매도 신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될 때는 이런 거래량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거에 적어도 이날은 아니더라도 네. 조금 크게 볼게요. 이날은 아니더라도 이 전날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식은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의 매매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은요. 네. 그래서 매수세가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가 이기면 빠지는 거잖아요.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은요. 네. 근데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고 지금 그 이후에 보세요. 매수가 있나? 매수 신호가 한 번도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최근에 네. 지난주에 약간 여기 거래가 좀 늘었죠. 네네. 그래서 한번 내가 1000주 살 거면 한 200주, 100주 사볼까? 이런 신호는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 매수 신호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걸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반대로 여기 지금 매도 신호가 있나요? 여기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어요.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200주 정도는 팔았어야 돼요. 왜냐? 여기 보세요. 여기 중간에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네.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하니까. 요때 거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음봉고점에서 떨어지죠. 네. 요때 팔았어야 돼요. 일부를 조금 팔았어야 돼요. 여기서는 매도 신호가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때 안 팔았다. 그럼 그 이후에 매도 신호도 없고 매수 신호도 없어요. 이건요. 잘게 뭐 100주, 200주는 거래를 할지언정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차트예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이날 상투 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래소 차트를 볼게요. 네. 업종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 차트예요. 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고점이 3,266포인트입니다. 2021년 1월 11일이죠. 네. 아까 삼성전자 보면 2021년 1월 11일 날 같이 크로스 체킹이 되죠. 이날 고점을 찍은 거거든요. 네. 이날 고점을 찍은 날 그러면 업종은 뭘 볼 수 있느냐? 이날도 보시면 이날 거래량을 보세요. 네. 위에 있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건 왜 그랬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안 많아 보이는데 그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거래량이 그날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하고 그 전하고 비교하면 맞네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 위에 거래량이 워낙에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거래량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았던 게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주식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요. 이후에. 네.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량의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봐야 돼요. 네. 시장은. 네. 근데 밑에 이 밑에 게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현저하게 느껴지죠. 오, 튀었네요. 예, 이날 1월 11일 날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상투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거래 대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죠.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돌파하는 거예요. 못 돌파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제가 그냥 맛만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듯이 시장은 이걸 지금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호를 분명히 주거든요. 오늘 제가 몇 개 종목을 한번 볼 수 있을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런 신호들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가 무작정 지금 삼성전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이거 지금 방송 더 진행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로 볼게요. 예, 삼성전자로 볼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82,000원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550조입니다. 네. 제가 이거 넣었나요? 삼성전자를 보면 8만 지금 1,200원인데 지금 540조죠. 지금 82,000원 살짝 떨어져 갖고 제가 82,000원에 보니까 550조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런 강좌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82,000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얼마예요? 10만 원을 바라잖아요. 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이 82,000원에 삼성전자가 550조입니다. 네. 550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0만 원이 되려면 그러면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670조가 돼야 돼요. 네. 시가총액이 670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정 주가 타겟 프라이스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건 지금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네 영업이익이 이건 삼성전자는 우리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1Q에 9조 3천억 나왔습니다. 네.
요번에 지금 10조 4천의 컨센인데 요번 2분기에 노블라증권에서 11조 넘는다고 그러고 신금토에도 11조 넘는다고 요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11조가 좀 넘어요. 그럼 요거 합치면 20조 됩니다. 네. 요거 합치면 20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간으로 지금 전체가 요즘 잘 바뀌었네요. 원래 48조였는데 살짝 올렸네 지금 벌써 컨센 때문에요. 네. 이 컨센이 바뀌면 그거를 평균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HTS 다 들어있는 거를 보면요. 요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요게 지금 49조거든요. 네. 49조예요. 49조. 그러면 49조의 멀티플을 PER을 10배를 곱하면 490조입니다. 네. 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550조인데요.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네. 10배면. 네. 주가가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부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배를 주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 컨센서스, 시장 전체 멀티플이 13배, 14배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이걸 해봤더니 12배를 하면 576조고요. 13배를 하면 624조예요. 네. 그럼 13배를 했을 때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85,800원, 12배에 85,800원이고 13배가 93,000원입니다. 그럼 10만 원이 가려면 14배에서 15배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우리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야, 이거 81,000원인데 매도 신호가 없으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그냥 들고 있어. 그러면 목표 주가가 내가 지금 뭐 9만 원에 물려 있어. 그러면 9만 원에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하반기에 14조씩 벌어도 지금 멀티플 13배 해야지 9만 원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14조 해가지고 28조를 벌어야 됩니다. 네. 그 수익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멀티플이 얘가 13배, 14배가 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체 시장이 멀티플을 13배, 14배 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환경이 아닌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그러면 얘는 그냥 지금 현재 이런 멀티플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 따져봤을 때 지금의 8만 원 정도면은 네. 멀티플 계산했을 때 아까 제가 12배가 550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넘죠. 12.5배 정도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게 현재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싼 거냐?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게 절대적으로 싼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올해 이익으로 따지면은 전체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12배, 13배 정도가 이 정도예요, 지금요. 그러니 얘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적정 가격이라는 거고.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 시장의 멀티플이 올라가는 멀티플, PER을 우리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배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든지 네. 아니면 얘가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갈 거야. 삼성전자가 이익도 더 많이 날 거야. 시장도 위로 한번 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걸 여러분들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 왜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뭐 테이프론 얘기 나오면서 얘가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밀리는 경우에 얘가 막 팔아먹고 다시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수급 상황이 되는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그러면 나는 위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위로 한 번 더 가는 멀티플이 올라가는 과정이 없다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올해 내에 지금 예상하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이익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 분석으로 얘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그 주식을 보되 그 주식에 지금 사고 파는 과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뭐 더 사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죠.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LG화학 국민주제예요, 이것도. LG화학을 LG화학 욕하면 제가 이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LG화학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싸다라고 애널리스트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다 싸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 다 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런 매매 타이밍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얘가 이날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매도 신호예요. 네.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요, 일단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매도하는 사람들이 다 팔든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센 매수가 나오든지 이런 모멘텀이 될 때까지는 이거 쉽게 못 돌려요. 이거 못 돌립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사실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가르쳐 들었네. 이거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차트 보면서 언제 이거 사야겠어요? 이거 그냥 야 싸다 그러면서 이거 위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막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야 사는 거지. 그냥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잘 팔고 우리 주식 사면 잘 못 팔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새끼 손가락들처럼 팔 때 아픔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거래량이 튈 때. 그렇죠.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데 책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삼성전자 차트만 좀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워낙 큰 종목이니까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사는 신호도 없고 파는 신호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으라는 그냥 건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향후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 향후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 사야 되는 거고 매도 신호 나오면은 제 아무리 저 위의 가격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이 타이밍을 모른다. 그냥 있어야 된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있으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너무 그 말이 되게 웃겨요. 그냥 갖고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제가 반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흔히 말씀하신 이제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대 얘기인 그냥 주식을 그냥 계속 들고 있는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조금 외람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외람된 얘기입니다. 이게 나스닥이 연봉이고 나스닥이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별로 못 느끼는데요. 이거를 길게 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기간을 길게 해서요. 기간을 길게 해서. 이게 나스닥의 차트예요, 지금요. 나스닥이 이런 각도로 해서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저 밑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드릴까요? 강의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게 2,4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예요. 리만 브러스 부도 났을 때예요. 이게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입니다. 이거가 거의 눈에 안 띄죠. 왜 안 띄냐면 이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식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각도가 중요한데요. 얘는 이런 각도로 올랐어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10년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에요. 사실 제가 차트리스트로 볼 때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서 사서 이런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사서 10년 동안 있으면 이 위에서 팔 확률? 10년 안에? 저는 아래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각도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각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내려오고 이 각도에서 밑으로 벗어나면 다시 올라오는 속성을 가져요. 이게 평균으로. 왜냐하면 시장에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적정 가치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많이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이제 속성을 갖거든요. 이게 그냥 차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년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아니 미국이 지금 올해 GDP 성장률이 6.6% 이상 된대요. 이번 EQ의 미국의 성장률이요 12%, 13%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지금 팬데믹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사서 5년, 10년 기다린다? 그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요? 확률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장기 투자할 거면 기왕이면은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게 안 빠지고 계속 여기 올라가면 어떡하냐. 물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등한 적이 안 빠진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거래하거나 조금 짧게 거래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적정하게 제가 이게 지금 이 각도를 그려놨잖아요. 이 각도를 보면 한 요 정도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나는 그때쯤이면 좀 본격적으로 베팅을 해서 거기서 사서는 나는 한 10년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지금 위에 있으면서 예. 어쨌든 이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예. 이렇게 이거를 예. 올라간 기울기만큼 버신 분들을 보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예.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하면 난 진짜 더 벼락거지 된다. 또 한 분에서는 지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예. 거는 여기는 곧 꺾일 텐데 위험하다라는 건데 사실 뭐 둘 다 일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오늘 제가 책이나 매매 기술 얘기하면서 너무 좀 딴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26년간 근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주관을 좀 갖고 있냐면요. 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옳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시장, 우리가 고객이 오면은, 전에도 이 말씀 드렸나요? 고객이 오면 고객의 성향 분석을 해요. 맞아. 거기서 안정형, 저위험, 그리고 고위험, 초고위험 하는데 주식 투자는 초고위험이거든요. 초고위험 성향이 안 나가면 주식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고객님은 초고위험의 성향이 아니지만 초고위험의 주식을 하려면 다시 쓰던지 아니면 초고위험 성향이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건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초고위험 상품이에요. 얼마 전에 스펙이 상한가에서 하한가 갔습니다. 그 상한가 산 사람은 하루에 마이너스 60%예요. 상한가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란 말이에요. 초고위험의 상품이란 말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어르신께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주식 투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졌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쉽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워낙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농통으로 투자를 하니까 주식시장의 환경이 좋아졌어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뭘 자꾸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게 깨지지 않아야 돼요.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심지어 마이너스 20% 날 수 있어요. 그거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뭐 시장만 내가 한 종목만 잘 맞춰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을 해가지고 털리는 경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변해버릴 생각이 다 드는데 그냥 이건 안 보고 얘기를 할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실전 얘기를 해볼게요. 실전 얘기요. 이거는 과거에 직접 하셨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옆에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거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2000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제 그분은 제 고객이 아니니까요. 꽤 많이 하셨어요. 50억 이상 하신 분인데요. 50억. 한 종목이요? 배터리,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50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깡통 나서 0 됐어요. 50억 올렸는데? 여기서 여기 빠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0 됐습니다. 0.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객 정보를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고객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거래하거나 막 그냥 위쪽만 바라보고 했을 때 이런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자꾸 위쪽으로만 자꾸 쳐다보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겁나게 그렇게 얘기하냐, 뭐 겁주는 거냐. 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14,000인데 너 2만 가면 어떡할래 너? 그러면 네 틀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인정합니다 그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러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서 크게 다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신중하게 거래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서 그냥 있는다. 뭐 이런 부분을 거래했을 때는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언짢으시다면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의견을 그냥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문장을 좀 한번 여쭤보면 예. 많이 샀다고 또는 많이 팔았다고 이제 주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 사실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올려서 사고 내려서 예. 파는 항소와 고매의 예.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예. 그것이 주가 움직임의 핵심이며 예. 차트 분석의 핵심이다. 예. 이게 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주식은요, 네. 주식은 양봉 나는 건 뭘까요? 양봉 났다는 거는 아까 그냥 셀트리온 가면 여기 이렇게 양봉이 났어요. 네. 거래도 엄청나게 싫었죠. 네. 그러면 이날 제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거래량이 3천만 주가 됐네요. 네. 거래 3천만 주가 됐어요. 이날 3천만 주나 누가 많이 사줘서 올랐네요. 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3천만 주 샀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반대로 3천만 주 판 겁니다. 그렇죠. 체결이 3천만 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반반 사고 팔아 1,500만 주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네. 3천만 주 누군가 팔았지만 3천만 주 누군가 샀죠. 네. 산 사람이 가격을 올린 거예요. 네. 가격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강력한 매도가 나와도요. 네. 강력한 매도가 나와도 사는 사람이 공격적이면 네. 그럼 주가는 오릅니다. 제가 지금 장중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중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잠깐만요. 선물 옵션의 선물 현재가는 보면은 지금 현재 거래에서 보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1,200억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1.4%로 오르고 코스피는 0.5%가 오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570억이나 팔고 있어. 네. 기관들은 맨날 파는 기관들은 1,500억이나 지금 팔고 있어.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인이 2,000억이나 샀어요. 네. 야, 개인들이 막 사면서 올리네? 이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사는 잘 보세요. 개인들이 올해 얼마나 많이 샀는데 지수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산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뭘 사냐는 거예요. 네. 뭘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냐.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1.4%나 오르는 이유는요.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그리고 코스피도 오르는 이유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개인들이 오늘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오늘 개인들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오늘 상승 상위의 코스닥, 상승 상위의 종목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승 상위의 거래소를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승 상위 보면 여기 보면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 들어 있죠.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의 이연제약이니 이런 종목들이 오늘 뜨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오늘 가격을 올리면서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양봉을 내면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산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봉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가격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여러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사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 오늘 오를지 내릴지, 요즘에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요거는요, 네. 얘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지, 가격을 내리면서 파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가격이 다 오르면서 사는지 내리면서 사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 더 이상 팔 수 없는데, 그럼요. 책을 호가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호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호가에 있을 거, 호가에 어떻게 보는지는. 네. 아니,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거래 늘고 양봉 나는 거 가격 올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가 증가하고 양봉이 나면 누군가 막 가격을 위로 쏘면서 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래량이라도 가격을 내려서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안 되는 거죠. 네. 얘는 지금 거래가 이만큼 늘어나고 네. 있는데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거래가 늘었는데 가격을 내린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께.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적정 주가에 지금부터 50% 올라갈 수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얘기 안 드릴게요.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2021년 연말까지 지금부터 45% 더 오를 수 있대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서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맨날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45%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네? 그럼 사야지? 근데 제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를 누군가 사는 거를 보고서 사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매매의 기술은요. 네. 누군가 사면 내가 사는 거고 누군가 팔면 내가 파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내느냐의 네. 스킬인 거예요. 지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예를 들면 뭐 300만 주가 체결이 됐으면 이제 예. 누군가가 300만 주를 샀고 누군가 팔았다는 예. 건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이 예. 얼마나 좀 더 사고 싶어하고 얼마나 더 비싼 가격에서 살려고 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더 막 예. 살려고 그러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기세 같은. 그쵸. 뭐, 저기,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이게 하나 또, 우리, 미국의 밈처럼, 자, 또, 요런 정보는 어디서 듣긴 듣는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야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종목 얘기하면, 저기, 감독원에서 곧바로 저 찾아와요. 저 잡혀갑니다. 아니 지금 10일 만에 이게 7,000원에서 4만원 됐거든요. 거래 정지됐어요. 폭등해갖고. 오늘 거래 정지됐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그냥 상한가도 뭐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얼마나 강하게 사려고 하느냐 팔려고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를 저는 그래서 저는 차트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주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현재가 보면요. 큰 종목으로 카카오를 보실까요? 네, 카카오. 카카오가 좀 안전하고 오늘 카카오 세죠. 오늘 카카오 4% 오르고 저기 NH는 아니죠. 이제 네이버도 오늘 셉니다. 4% 네.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현재가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네. 이거 보면서 그렇게 체결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수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중소형주는 특히나 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네. 그런 느낌 안 오세요? 야, 이놈들 오늘 살려고 하는구나. 오늘 팔려고 하는구나. 네. 이거 오늘 올려서 팔려고 하는구나. 내려서 살려고 하는구나. 네. 오늘 사는 사람들이 급하네. 어디서 그걸 느끼세요? 누군가 어떤 나는 쳐다보고 있지만 누군가 거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읽혀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잘 못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소형주는 특정한 어떤 세력들이 거래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런 것들이 읽혀지는 요 거고. 카카오는 좀 읽히시나요 그러면? 지금 뭐 거래가 별로 안 되니까 네. 그럼 좀 읽히는 종목으로 요거는 좀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요 책을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이 책 가치 있구나 느끼죠. 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체결이 네. 아까 제가 차트 보면서 거래가 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래량이 늘어난 거. 그것처럼 똑같이 체결도 이렇게 짜잘한 거 체결은 다 빼고요. 네. 이제 체결을 나오잖아요. 네. 이 지금 보면 100주씩 체결되잖아요. 뭐 중요하진 같지 않은데요. 요거 핵심이에요. 여기서 T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여기서 어떤 때 딱 네. 보면은 몇백주, 몇천 주씩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 14만 4천원이니까 여기서는 의미 있는 수치의 기준을 한 그렇죠. 주 정도 잡아야 이건 지금 될까요?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100주, 10분이 거래 안 되잖아요. 단주수나 100주, 많아봤자 150주, 200주잖아요. 근데 2,000주, 3,000주짜리가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생깁니다. 딱 생기는데 그때 얘가 위로 사느냐 아래로 파느냐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가짜예요. 이렇게 거래되는 중요하지 건 않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는. 14만에 1000주 정도면 얼마인 거죠? 1억 3천이죠. 1억 3천. 네. 그럼 이제 2,000주면 한 2억 6천이니까 그 정도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네. 연속적으로 뭐 이런 아무튼 아마 그 말씀이 여기서 책에 있는 문장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거래량을 수반하는 이제 가격 움직임이 없으면 시세 차익을 내기 힘들다. 가격 변화가 발생해야 수익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가격 변화는 거래량 증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며 특히 순간 체결량이 급증해야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 네, 책에 있긴 있습니다. 책에 네. 있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요거 말하는 순간 체결량이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방금 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데 지금 보세요. 몇천 주씩 파는 거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나왔죠. 지금 나왔다. 그쵸? 좋네요. 완전 보여주세요, 실적 한번. 의무가 됐다. 와. 여기 보세요. 몇천 주씩 팔죠. 만주 팔았네, 이거, 지금. 그럼 이거 매도세가 봐요. 강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 그 전에 또 만주씩 막 팔았죠. 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보세요, 이게. 이게 이제 올라가다 밀린다고요. 이게.
얘네가요. 밀리면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일봉인데요. 아니, 이제 보시자고요. 이게. 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 상황에서. 선물이 밀린다든지 장이 밀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개별 종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데 이걸 언제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저한테 되묻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냥 틈틈이 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런 특이하게 지금 정확하게 딱 나왔잖아요. 네. 얘기하는 중에 이런 게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쨌든 아까 그 신호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저 매도 좀 쉴게요. 아니죠. 아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죠.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네. 그러면 이제 이 매도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신호가 아닌가는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겠죠. 장중에는 신호를 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가서 번호를 다 외우시네. 이게 일봉이잖아요. 네. 아까 일봉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오늘 늘었잖아요. 늘었는데요. 그 양봉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런 매도가 계속 오후까지 나오면 저게 윗꼬리를 하고 도지이 나오든지 보세요. 윗꼬리 달잖아요 벌써요. 아니면 음봉이 나와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이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팔 준비를. 그렇죠. 근데 이대로 끝나면 괜찮구나. 왜냐면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누군가 사주면서 버틴 거 버틴다는 아니에요. 거네. 버틴 거잖아요. 항수가 공이 쌓았다. 예, 그렇죠. 근데 진다.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야, 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다 그냥 저 약간 좀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전에 딱 책을까지 딱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김 작가님 뭐냐면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네.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요. 이거 해서 제가 전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해서 책을 팔아서 떼돈을 벌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왜 이런 걸 모르고 하냐는 거예요.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시장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 시장 안에 수급의 싸움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비하인드도 있고 이런 것들 좀 알면서 공부하면서 하자 이런 말씀도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차트 투자하신 분은 장중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딱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공부가 되네요. 네. 그럼 어쨌든 매매 타이밍 판단하는데 그 핵심적인 6가지 개념이 있다면서요. 그거 뭔가 이런 얘기는 이제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예전부터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 가격, 거래량, 속도, 움직임, 멈춤 요렇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주식이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시간으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다 오늘 얘기들은 차트를 보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노트북 잘 준비했네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추세를 보면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카카오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상승하락 이러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우리 추세라고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개념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주식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 상승의 이 기간하고 시간하고 하락의 시간이 비슷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이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칭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것만 봤는데 사실 아까 그 삼성전자 한번 보더라도 얘도 지금은 이제 멈춰 있잖아요. 얘가 지금 각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각도가 생길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내려갔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런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상승할 때의 시간, 하락할 때의 시간, 그리고 아침에 움직이는 때의 어떤 특징, 오후에 움직일 때의 특징,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면 조금 더 주식이 주가 움직임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봉에서도 그렇지만 주봉에서도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요. 더 길게 보더라도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거는 좀 완만하잖아요. 올라간 건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갈 때의 요 기간들이나 여기 또 시간이 이거 보면 각도가 없죠. 그럼 여기부터 요만큼 올라왔죠. 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어느 정도 이제 방향 잡을 때가 됐어요. 이걸 보면요. 이런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주식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은 뭐냐면요. 이렇게 완만할 때는 수익이 안 나요. 완만할 때는 수익이 안 나고요.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빠진 만큼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지고 또 많이 빠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각도를 가지고서 네. 내가 이 주식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할까, 내가 이익을 얼마큼 낼까, 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시간은 내가 언제쯤 사고 팔아야 되는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밑에 있는 거래량 있잖아요. 네. 이 거래량은 뭐냐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밑에 대량 거래가 터진 게 100만 주다. 더 짧게 해볼까? 10만 주다. 네. 그러면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00주 이상 사면 안 돼요. 이거는 10,000주 이상 사면 안 돼요. 나머지 못 팔아요, 그러면요. 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많은 베팅을 할 수 있고, 거래량이 없으면 더 베팅을 못 해야 되는 거야. 조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네. 대표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 네. 속도, 아까 제가 각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파르게 빠지면 반등도 가파르게 갑니다. 우리 지수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볼 때,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빠졌을 때, 코스피 지수에 팬데믹으로 빠졌을 때,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팬데믹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면 이 각도로 움직여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그럼 완만하게 빠지고. 이게 각도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만큼 각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안 빠졌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센 장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더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위로 시장이 더 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못 가는 장이면요. 여기 음목나면서 내려갔을 때 이 상태에서 이게 못 가는 장이면 얘가 자, 여기서 요만큼에서 조정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럼 이게 못 가는 장이에요. 그 장은요. 근데 얘는 옆에 있잖아요. 강한 장. 이건 강한 장이에요. 이렇게 각도를 보면서 네. 이 각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네. 이걸 가지고 이 주가가 지금 언제 움직일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목표 주가를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수익률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과 멈춤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가가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밑에 거래도 많아요. 그렇죠. 크게 움직일 때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거래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일봉으로 보면 요즘에 이게 좀 답답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맨날 횡보하고 이제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박스권 안에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거래 대금을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거놨잖아요. 이 밑에 거래 대금을 보면은 현저하게 지금 거래 대금이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못 가는 거라 제가 아까 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멈춤은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는 가격 움직임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주가는 어떤 방향이 제시되는 거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 즉 멈춤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건 사실 좀 멈춤이거든요. 그 멈춤은 또 어떤 데서 많이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매매를 하이브를 한번 매매했었는데 하이브. 예. 이 하이브도 보시면요. 얘가 신규 상장할 때 엄청 진짜 인기 끌면서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33만 7천 원 했잖아요. 내리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이 IPO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이 고평가돼서 됐다 그러면서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거래를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한동안 이러고 있었죠. 이게 봉 자체가 작잖아요. 밑에 거래 보세요. 없죠. 전 이걸 멈춤이라고 합니다. 전 이걸 멈춤이라고 하고 다시 움직일 때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생기면서 봉이 커졌죠. 전 이걸 움직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과 멈춤을 섞어서 이 6가지 요건을 섞어서 지금 현재 얘가 움직이는 것이 이 6가지 요소로 봤을 때 이게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지금 어떻게 얘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저는 잡고서 주식을 봅니다. 자, 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시간, 가격, 거래량, 그리고 속도, 움직임, 멈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실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구나 하는데 실전에 본인이 또 거래하실 때는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걸 좀 이제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저는 이제 많이 매매를 했고 아마도 데이 트레이딩을 했거나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듣는 걸. 근데 주식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유교소들이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매매 기술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정형화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가 사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보여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할 때 이 6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주가를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예. 가격 움직임, 그다음에 거래량의 움직임, 그리고 호가 잔량의 움직임은 조금 어떤 관계인 거죠? 얘가 움직일 때 현재가에서 네. 현재가에서 이 호가들이 변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때는 안 변해요. 근데 얘는요, 아까 9,000주, 만주,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막 1,000주씩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거래가 아까보다 훨씬 활발하게 돼요. 1,000주씩. 사는 것도 1,000주씩, 몇 천주, 이거 보세요. 9,000주 사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얘기하는 동안 안 그랬잖아요. 네. 50주, 100주, 뭐 많아봤자 100주 이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멈춰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제 얘는 이제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2시 13분인데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얘는 위로 뽑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막 활발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날 보면 여러분 이 주식을 보면은 이날 오늘 거래 다 정지됐나? 그래서 거래가 안 움직일 때 있어요. 이걸 이제 멈춤이에요. 네. 멈춤이 된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멈춰 있어야 멈춰야죠. 됩니다. 나도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덮고 안 보셔도 돼요. 멈춤이. 근데 움직임이 있는 날은 나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는 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뭐 장 시작 전, 장중, HTS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기초 분석에서 제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런 거 보조적으로 쓰고요. 보조적으로 쓰고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 사이클에 좋은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의 사이클은 컨택트 주식들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여행주가 만약에 있다. 그럼 지금 오늘 섹터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오늘은 구충제 인터넷 대표주 아까 그거 이런 게 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오늘 아까 보니까 의료기기하고 저것도 움직이던데 지금 보니까 그 뭐죠? 임플란트. 여기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구나. 여기 뭐 오스테 임플란트 뭐 이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텍, 덴치움 이렇게 다 임플란트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걸 가지고 제가 이런 책을 내서 이 종목 갖고 데이 트레이더하고 스캘퍼는 분석 안 해요. 이거 갖고 바로 매매합니다, 그냥. 이 움직임만 보고 바로 매매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왜냐면 저는 이제 고객의 돈을 운영을 또 하고 그리고 이걸 집중적으로 예전보다는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이 종목을 덴티움이다. 그럼 지금 덴티움에 가서 이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지금 이익이 올해 얼마 나오고 이렇게 골라놔요. 미리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장 전에. 장전에 얘 이익이 올해 얼마큼 났고 멀티플이 얼마큼 되고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큼 있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차트만 좋으면은 위로 더 사도 되겠네 매수만 들어오면 이렇게 종목을 미리 골라요. 할 종목들을요. 그렇게 골라서 그런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지금은 이제 관심 종목 제가 아까 안 넣어서 관심 종목에 우리 회사 하라 이거 디폴트. 저 아까 이거 보면서 야, 회사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그게 아니고요. 이거 디폴트예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디폴트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한 거라서 이 노트북에는 이것뿐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관심 종목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를 넣어놓고 뭐 카카오 넣고 삼성전자 넣고 뭐 요즘에 두산중공 올라오니까 두산중공 넣고 뭐 이렇게 좀 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골라놓은 종목을 넣어놓고요. 얘들을 보고서 얘들이 아까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거래량 그리고 6가지 개념 이런 것들이 현재 이거 오늘 두산중공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두산중공도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 급등했잖아요. 두산그룹이 최근에 원전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두산그룹 많이 급등했었는데 김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어떻게 됩니까? 좀 갖고 계시면 빨리 좀 매도해야 되는 건가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제는? 이거는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요날 매도 신호가 나왔잖아요. 여기 매도 신호거든요. 이 책이 제 책 보면 이 날이 이제 첫 번째 매도 신호다. 첫 번째 매도 신호 나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매도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기다려야죠. 다 배우셨어요 이제. 다 배우셨어요. 기다려야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 고객분들이 갖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 이제 관점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은 낼 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종목 몇 개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할 때는 이제 회사의 뭐 기술과 미래 가치 조사하고 차트도 좀 보셔야 되는 거지만 단기 투자할 때는 회사의 가치 이런 거 안 보고 보통은 스캘퍼들은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딩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안 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냐면 주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이 없이 거래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차트만 보고. 네, 차트만 보고 거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저는 이렇게 거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아까 질문하셨던 장시작전, 장중,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어떤 섹터에서도 이런 테마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섹터들을 저는 유심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가 있으면, 음식료 섹터의 차트예요. 지금 음식료는 올라가는 진행 중이고 섬유의복이고 섬유의복이 좋네 지금. 그럼 섬유의복이 되게 좋네. 그러면은 오늘 보세요. 아까 제가 제약적 오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뭐 섬유의복이 요즘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섬유의복 중에 종목이 뭐가 있나 들어가 봐요. 그럼 섬유의복 종목들 중에서 얘를 다시 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쌍방울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 이스타항공을 쌍방울 아니면 하림이 인수한다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도 늘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왜곡된 현상이고,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니까 왜곡된 현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얘네들을 보면서, 등락률을 하면은 얘네 빼거나 FNF 이런 게 오르잖아요. MDF나. 그리고 뭐, 당연히 우량주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올랐다, 원래 더 좋았던 주식들은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우량주들은 이미 한세실업이나 LF라이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세실업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면서 미리 좀 꼽아놓는. 그러니까 HTS 안에서 특이한 종목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중에 이걸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거래도 많이 합니다. 그냥 신호가 나오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 거래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제 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능숙하지 않거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언제 이걸 맨날 장중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 끝나고 나서나 시간 되실 때 특정한 HTS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지금 업종처럼 기능들을 가지고 종목을 미리 골라놓고, 그 종목 안에서 내가 신호가 될 때 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유튜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종목을 다 얘기해줘요.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누가 좋다 그러네? 뭐가 좋다 그러네? 그러면 좀 그냥 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니면은, 저는 이 책은 되게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책, 이거 제 책이요.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이 2001년도에 얼마에 나왔냐면요. 24,000원에 팔았어요. 아, 그 당시에요? 2001년도에. 근데 이거 18,000원에 나왔잖아요. 요즘 18,000원이 비싼 건데, 책이 안에 다 칼라로 돼 있고. 16,000원이잖아요, 요즘엔 또 이거. 할인해서. 그렇죠. 그러니, 저는 뭐 그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종목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종목을 가지고 그냥 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시로가 나올 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하면 아마 한결,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매의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 매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좀 나눠서, 매수, 보니까 책에 3가지 타이밍이 있다고 하시던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미천에 다 바닥 나면 안 되니까요. 그냥. 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아니요. 몇 가지가 아니고. 3가지인데, 뭐 1가지 정도? 아니요. 3가지 다 얘기하는데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하는가만 말씀드릴게요. 뭔가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뭔가만. 여러분 관심 있는 것도 뭐 있나요? 김 작가님 뭐가 관심 있으세요? 뭐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네이버? 오늘 네이버가 오르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네이버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네이버가 1차 신호,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잠깐 또 부연 설명 드리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디폴트의 화면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봉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예요. 이거 누구나 보는.
그렇죠. 그럼 이게 봉이 있고 이평선은 5일 이동평에서 20일, 60일, 120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실이니까 5일이면 일주일이고, 그렇죠. 20일이면 한 달, 그렇죠? 요거는 3달 그래요. 요거는 6달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안 보고요. 저는 이걸 뺍니다, 일부러 그냥. 요거를 이거 뭐 120일 이런 거 빼버리고. 아, 120일 의미 없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매매하실 거예요? 6개월이면 주식이 뭐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원래 120일선이 경기선이라고 그래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 관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60일도 빼서 네. 11일 이동평균선으로 좀 바꿔놓는 편이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요.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연점 없애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이제 작게 나오니까 좀 크게 좀 해볼게요. 주식은 이 봉은 주가죠. 네. 주가죠. 네. 요건 이동평균선란 말이에요. 요건 5일 이동평균선. 11일 이동평균선 제가 또 빼볼게요. 그냥 아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 책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 여기 보시면 주가는 제 책이 이렇게 그림을 네. 그려놨어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나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있거나 네.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거나 네. 이 경우 외에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에서 사는 방법,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사는 방법, 네. 이 밑으로 빠질 때 사는 방법, 네.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 3가지 원칙을 써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사는 방법,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사는 방법, 네. 중간에 눌림목 보일 때 사는 방법. 네. 그래서 매수 1원칙이 급등할 수 있을 때, 네. 매수 2원칙은 눌림목 보일 때 사는 방법, 매수 3원칙은 왕창 빠졌을 때 사는 방법. 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 한마디로 5일선과 20일선 이 사이에, 아니 네. 위에, 아니면 네. 그 밑에, 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수박 거덜기인데요. 수박을 조금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건 너무, 아니, 지금 매매 기술인데, 매수 타이밍을 여쭤봤는데, 여기 3가지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아니, 근데, 아까 저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네. 대원칙만 지키면 돼요. 대원칙. 대원칙이 오늘 같이 공부 막 하는 거 거래량. 같아요. 거래량이 실린 날, 양봉이냐, 음봉이냐. 지금 오늘 이거 제가 매수 신호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쵸. 매수 나왔다. 거래량이 터졌고, 네. 빨갛고. 네, 이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 3원칙에서, 이건 지금 25일표 위에 있지만, 네.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진 종목이, 이날 거래가 왕창 나왔죠. 네. 이날 음봉이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고. 예, 거래량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래량도 많고 양봉 같이.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지수. 그러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겠다. 아까 제가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이 1월 11일 날 고점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고점 찍은 이유를 거래 대금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생기면서 도지형 또는 음봉이 나오면 이건 매도 신호예요. 네. 이게 매도 1순위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매수 신호죠. 많이 빠졌는데 네. 많이 빠진 종목이 이렇게 거래에 실으면서 네. 도지형 또는 십자형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냥 십자형 또는 양봉이 나오면은 네. 그럼 매수 신호이겠죠. 이게 매수 3번째 신호이고요. 네. 매수의 1번,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쉬워요. 두 번째도.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빠졌어요, 얘가요. 네. 이렇게 빠지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 네. 또 뭐 해야 돼요? 대원칙. 다시 양목 나고 거래량 들면서 양목 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매수 유원칙입니다. 매수 유원칙. 다시 여기 종목으로 갈게요. 종목이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아까 돌아가서 이렇게 타고 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가 늘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매수 2원칙이라고 해요. 매수 2원칙이라고 하고, 매수 3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네. 매수 3원칙이라고 하고요. 3원칙이라고 하고. 매수 1원칙은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드리기 조금 그런데,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주식이. 네. 위로. 지금 얘는 급등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매수 1원칙은 얘가 별로 눈에 안 띄니까 저걸 할게요. 카카오로 할까요? 카카오로 해요. 네. 카카오는 계속 떴으니까. 이거 지금 오리도표에서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죠. 전으로 가볼게요. 전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야 되나요? 이날 사야 되나요? 이날 사야 되나요? 이날 사야 되나요? 이날 사야 되나요? 내가 사는 날 상투일까봐 못 산다고요. 그렇죠. 이거 오늘 여러분 사겠어요? 내가 사는 날 상투면 어떡하지? 아까 막 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막 오늘 거래가 느는 거예요. 막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거 만약에 막판에 밀리면 이거
이거 오늘이 매도 신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 매수 신호예요. 거꾸로 지금요. 그러니 내가 사는 날은 상투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려가 있어요. 네. 이게 매수 일신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매수 일신호는. 네. 그래서 매수 일신호는 장중에 아까 현재가 봤잖아요. 체결이나 장중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일신호는 약간 어려워. 네, 약간 어렵고요. 근데 매수 일신호를 알아야지 급등하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겠죠. 네. 얘는 매도 신호 확실히 나왔나 이날? 그렇죠. 네? 이게 1차 신호였던 거죠? 네. 근데 이날 이제 액면분할하고 이벤트가 있었지만 네. 아무튼 매도 신호가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매수 신호가, 이걸로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매도 신호잖아요. 액면분할 했지만 그렇게 빠졌잖아요. 매수 신호 말씀하신 거죠? 매도요, 매도. 아, 매도.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심 작가님 언제 사겠어요? 뒤로 가볼까요? 여기 이거 매도했어 이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날 삽니까? 사요? 사요? 아니요.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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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데. 애매하죠. 네. 100주만 살까? 100주만 살까요? 좋아. 또 있어요. 네. 사요? 아직이요. 애매하죠. 네. 사요? 사요. 다 배우셨어요, 이제. 끝났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이날 사가지고 매도 신호가 없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들이, 시그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봤잖아요. 예. 둘 중에 차트는 어느 게 더 좋아요? 무조건 이거 해야죠. 무조건 카카오가 좋다.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위로 업사이드가 얼마큼 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차트를 보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업사이드가 얼마큼 있고 뭐 이런 걸 봐요. 근데 전 둘 중에 산다면은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가치를 봐도 저는 이걸 좀 살려고 하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봐도요? 예, 예. 왜요? 기본적 분석 봤을 때는 뭐 네이버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각자의 뭐. 애널리스트는 딱 아까 드렸듯이 이런 이제 실적만 가지고 보잖아요. 네. 카카오 실적이 얘가 이거 지금 얼마예요? 57조인가요, 이거요? 57조, 시가총액 57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얼마이고 뭐 이렇게만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사실 전 차트리스트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개인 투자자로 약간 다르다면은 저를 좀, 제가 조금 저를 높여서 얘기한다면 그냥 저는 전략가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교해 보면은 카카오는 약간 스타트업 기업의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우리 핸드폰에 보라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뭐 금융도 있지만, 우리 하다못해 카카오 대리, 카카오 맵, 카카오 엄청 많은 택시, 그리고 카카오 골프, 그래서 근데 네이버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거만하죠? 좀 대기업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기에, 지금 같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런 시기에 뭐가 더 확장성이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성장 기업을 더 선호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더 이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 분석과 차트 둘 다 조금, 둘 중에서는 좀 카카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둘 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매수 신호 말씀해 주셨으면, 매도 신호는 이제 뭐 어차피 반대되는 거니까. 그거 아예 거꾸로입니다. 네. 거의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뒤집어 놓으면 매도 신호예요. 아까 이거 매도 신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형이 나타나면. 네. 이렇게 나타나면요. 네. 그리고 다시 사면 되니. 다시 사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 매도 신호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네. 왜 두 가지라고 했냐면요. 그것도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똑같은 차트에서 자, 여기로 가볼게요. 5일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 신호 1신호, 중간에 있을 때 2신호, 많이 빠졌을 때 3신호 이랬잖아요. 근데 매도도 똑같이 만약에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해요? 이미 다 폭락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팔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는 이 5일동평선 위에 있을 때 매도의 방법과 5일과 20일 사이에서 매도하는 방법, 요 방법 이미 21동평선에서 다 팔았어야 돼요. 매도 신호 나오면. 그래서 매도는 두 가지뿐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그다음 2차 매도. 이거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매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공매도의 대가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공매도 할 때
절대로 한 방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테슬라가 해외 거 있나요? 해외 차트? 해외 차트가 있네요. 해외 차트에 이거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빠서 또 테슬라 하면 안 되는가? 아유, 말씀해 주실 때 또 주의하셔야죠, 그분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이클 보리가 이거 공매도 쳤다 그랬죠. 네. 테슬라 공매도 쳤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공매도를 $900 친 게 아니고요. 이쯤에서 공매도 쳤어요. 작년에 말에 공매도 쳤다고 막 기사 막 떴었어요. 네. 그럼 공매도 여기서 쳤으면 이만큼 손해 봤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손해 봤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더 높은 가격에 공매도 때리면 더 좋네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내가 샀어. 그래서 더 떨어졌어. 물타기 더 사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투자의 그루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 생각하고 틀리게 된 거잖아요. 네. 여기서 공매도 쳤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포털 찾아보세요. 여기서 공매도 한번 때렸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쭉 떨어져 갖고 얼마 전에 여기인가 어쯤에 그러니까 5월인가 4월쯤에 2차 공매도 한번 공매도 또 때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공매도 때렸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공매도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매도 때리고 2차 매도 때린 거예요. 네. 그렇게 매도를 하거든요. 또 지금 똑같이 제가 지금 2차 매도 때 돈을 번 거네요. 공매도를 그냥 바로 해지는 안 하겠죠. 또 이제 갖고 있으면서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공매도를 했겠죠. 근데 이 매도도 1차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그냥 파는 건 아니고요. 다 파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해요. 근데 2차에서 5일과 20일 동안 사이에서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거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 정도. 매도 시그널 거꾸로 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를 이게 제가 카카오를 이제 작년에 조금 크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추락했을 때 제가 요즘에 샀어요. 요즘에 조금 큰 걸 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 성장성을 지금 눈앞에서 막 보이니까 이건 계속 간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몇 배를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또 많은 투자 전문가이 저 옆에 계시니까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이제 뭐 정답은 없지만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이제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한 150%쯤인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사고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게 처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사실 뭐 6, 7배를 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고 팔았으면 오히려 이 수익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이런 딜레마, 뭐 사실 정답이 없는 거긴 한데. 이게 아니고 이거 지금 여태까지 쭉 이거 지금 김 작가님 여기 매도 신호가 있나? 여기서 샀으면 여기 매도 신호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니까 좀 카카오의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성장주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히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기업을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냥 하시고요. 그런 분들 굳이 뭐 이렇게 따라서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얼마까지 갈지 이걸 모르잖아요. 떨어질 때 이거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떨어질 때 더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기업을 잘 알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 기업에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뭔가 우리 기술적 분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침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어떤 매매에 정형화된 어떤 원칙을 좀 가지고 있자. 그런 원칙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직접 대답하셨잖아요. 지금 매도 신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있었겠죠. 이거 적정 고가를 알겠어요? 누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거 얼마까지 갈, 뭐 보고서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모르겠죠. 그럴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유 신호잖아요, 현재. 매도 신호 안 나왔잖아요.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나요? 고수분이셔서.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늘 어렵죠. 그냥. 늘 어렵죠. 그래서 그 매매에 대한 원칙을 좀 한 번쯤 만들어 오면 좋겠다. 전 국민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당연한 얘기고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시는데 막상 적용을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적용할 때 훈련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굉장히 매매할 때 기초적인 얘기예요. 제가 뭐 오랫동안 매매했기 때문에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너는 경력이 많으니까 네가 뭐 너는 알겠지 뭐 고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드려볼까요? 그냥 전 국민이 제 책 보고 전 국민이 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이 이 정도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 알고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책에 보니까 트레이드 스킨 사실 16가지나 있는데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그걸 다 여쭤볼 수 없고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좀 개인 투자자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16가지로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좌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 왜 이렇게 했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기초로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닥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닥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만도가 물적 분할을 발표한다고 할거 오늘 만도 오늘 폭락했습니다. 오늘 지금 마이너스 10%잖아요. 10%.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단 말이에요. 뭐 이럴 때 어떡하냐라는 거죠.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뭔가 강력한 매도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이제 재료가 나왔잖아요. 재료가 나와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약간 피할 거 피해갈 거 피해가야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매매할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막 내리고 막 이런 경우의 수도 있고, 또 급락했다가 나는 매수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매도 신호 나오는 그런 정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번 책에 있나? 아니면 강의 안에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매지원. 이게 되게 웃기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보면요. 이 거래되는 걸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쭉 보다가요. 이렇게 이날 보면 매수 신호가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음봉 주고 그냥 빠져버려. 또 매수 신호 나온 것처럼 음봉 주고 빠져버리고. 이날 매수 신호 주는 것처럼 보고 빠져버리고. 이거 되게 웃겨요. 안 맞는데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날 양봉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음봉 주고 이거는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종목들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케이스별로 그리고 종목의 성향별로 또 약간 독특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6가지 정도를 이제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좀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제가 권해드린다면은 10시 이전에 매매하는 거하고 오후 2시에 매매하는 거. 요거는 꼭 익히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 카카오가 있어요. 이 카카오가 아침에 확 밀려버렸어, 만약에. 얘가 아침 시작해가지고 저는 막 3분, 5분 봉을 보는데요. 이게 아침에 시작해서 떴는데 만약에 거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밀려버렸어. 이런 일봉으로 가는 종목이. 그럼 팔아야 됩니까? 아침에 막 매도가 막 나와. 그럼 팔아야 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왜요? 왜? 강한 종목이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올린다고요, 얘네들. 잘 보시면 종목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이게 아침부터 갭상승해서 막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밀렸다가 다시 가고 밀렸다가 다시 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봉이 큰 거예요. 만약에 밀렸다가 가지 않으면 이 봉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밀렸다가 가기 때문에 이런 봉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센 종목은 매도 나온다고 아침에 겁먹고 막 팔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떠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것만 소위 우리 털린다 그러죠. 그래놓고 이제 기분 이제 꿀꿀한 거예요. 나 팔았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센 종목, 시장이 강하거나 센 종목은 아침에 매도하면 안 되고 오후에 매도해야 돼요. 반대로 센 종목들은 그러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 언제 사야 될까요? 사는 건. 사는 거요?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센 종목도 아침에는 매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5일동평선 타고 올라가는 것들도 다 보면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났어요. 얘는 갭상승에 딱 밀렸다 갔고, 이것도 전일 종가 마이너스, 전일 종가 마이너스, 전일 종가 마이너스, 다 전일 종가보다, 이거 다 마이너스 나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양봉은 전일 종가가 이 위에잖아요, 위에. 거기보다 아래로 이게 꼬리가 있거나 달았다는 거는 다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얘는 오늘 보합권초까지 갔었네요, 오늘은요. 이 아래 꼬리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오늘 거 볼까요? 오늘 아침에 떴다가 살짝 보합권초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 아침에 있지, 이 아래로 안 떨어진다고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살려면 아침에 사야 돼요. 이렇게 센 종목은. 즉, 강세 종목은 아침에 타이밍을 잡고,
매도는 오후에 잡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약세 시장이나 약세 종목을 해볼게요. 약세 종목은 요즘에 뭐 있나요? 되게 약한 게 뭐 있나요? 뭐 아까 그 봤던 LG화학 볼까요? 네. LG화학 갖고 계시면 되게 많은데 되게 딱 그보다 이게 더 약하니까 지금요. 네. 이래요.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여기라면 이 구간을 볼게요.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이날 여기서 시작해서 올랐다가 밀렸죠. 네. 이날 시작해서 밀렸다가 요만큼 반동 줬고, 네. 이날 플러스 시작해서 밀렸다가 오른 척하다 밀리고, 또 요리 시작해서 있다가 밀렸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 시작해갖고 플러스 났다가 밀렸고 이러잖아요. 네. 아까 그 말의 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꼭 오르다가 밀려요. 네. 약세 종목 오르다가 밀린다고. 약하네. 얘들도 그냥 막 빠지는 게 아니고 오르다가 밀린다고요. 오르다가 밀리는데 그 오르다가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이게 오후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연봉 안 나요. 오후에 일어나면. 이게 아침에 올랐다가 밀린다고요. 아침에 오를 때 사면 안 되겠네요. 사면 안 되고 팔아야죠. 그래서 약세 종목은 아까 강세 종목은 뭐라고 오늘 너무 진짜 뭐 개인 교습하는 것 같아요. 강세 종목은 가해받고 있는가요? 사는 거는 아침에 사고 아침에 파는 거는 사고, 오후에 있죠. 오후에. 얘는 거꾸로죠. 네. 이걸 가만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얘는 파는 거는 아침에 올라오면 빨리 팔아야 되고 네. 사면 안 되죠. 네. 언제 사야 돼요? 끝까지 보고 있다가 오후까지 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렇게 타이밍이 달라요. 이해됐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그래서 아침에 10시 이전에 매매하는 것하고 2시에 매매하는 거에 종목별로 다 성향이 다르고 그 특징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는 하나 좋은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뭐 16가지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보면서 지수 ETF 거래 많이 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의 뭐 주봉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야, 그 박 부장이 그래도 시장을 좀 볼 줄 아는데 저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올랐다가 조정 보이고 올랐다 조정 보이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 시장 뜬대. 네. 그러니까 코스피 레버리지 사가지고 ETF 사가지고 있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얘가 매수 신호 나올 때 사라는 얘기예요. 얘가 매수 신호 나올 때 사고. 네. 이때 우리 여기서 이거 2200에서 2400에서 소위 그 인버스 레버리지 사가지고 곱버스 사가지고 엄청 손해 보고 있다면서요, 개인 투자들이요. 그렇죠. 매도 신호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이제 이 ETF 지수 ETF 거래를 하시던 지수 거래를 할 때도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뭐 가지고 많이 하냐면 이 지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선물을 보고 장중에 거래를 하든지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일단 이거는 다 이제 여태까지 쭉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선물 차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왜곡 현상이 있는데 이 선물을 지금 6월물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사실은 6월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음월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9월물로. 6월물이 이제 오늘 끝나기 때문에 9월물로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때 매도 나온 게 지금 이제 지수가 떨어진 게 이 9월물이 밀리네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은 6월물하고 9월물하고 이게 갭이 있어요.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9월물을 보는 건데요.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세요. 하루의 흐름 보면은 이거 지금 1분으로 돼 있어 이러네요. 3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 추세라는 게 이 선물도 똑같이 분봉이지만 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빠질 때 밑에 거래 실으면서 빠지잖아요. 얘가요. 이게 오늘은 만기라서 오늘은 그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만기가 아닌 주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음봉을 내면서 이렇게 오후 되니까 지금 벌써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오후 들면서 거래 실으면서 이게 음봉이 나네? 이게 뭐예요? 이거 오늘 사면 안 돼요. 주식을. ETF를 오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위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까지 있어 봐야 돼요. 이게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게 밀리지 않고 세게 끝났어. 네. 그러면 내일도 오르겠지? 단기 거래자들도 그렇고 또는 세게 끝났어. 그러면은 오늘 거래가 얼마나 싫으면서 세게 끝났나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분봉과 그리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 거래 누가 샀나 팔았나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누가 샀나 팔았나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업종에 지금 현재 차트에서 거래가 얼마큼 늘어났나 줄었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은요. 네. 아까 제가 개별 종목에 뭐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지수는 훨씬 쉬워요. 그 판단이. 왜 쉬울까요, 여러분? 개별 종목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 만도 보여드렸죠. 네. 잘 가다가 이상한 변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확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 그 많은 주식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수가 완전히 뭐 옛날에 그 9.11 테러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주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폭탄 맞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과 수급과 이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황을 어떻게 하죠? 저도 매일 시황 방송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우리 시황을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금리 얘기하고, 그쵸. 환율 얘기하고, 테이퍼링 얘기하고, 옐런 장관 얘기하고, 파월 장 얘기하고, 뭐 전 세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잡하다. 또는 저는 심지어 안 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는 거야, 그냥. 얘에서 신호를 주냐 안 주냐만 보는 거죠. 이게 시장이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ETF 매매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 주식 매매 중에 제일 쉬운 매매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매 판단의 시그널을 보면서, 그러면서 ETF 거래하는 거는 한번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은 현재 시장 및 향후 전망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기초 분석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기초 분석으로는 위로 있습니다. 이건 위로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에 이것만 얘기하면 진짜 너무 뭐랄까요? 저를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정말 이론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시황 볼 때 가장, 이걸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거니까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봐야 돼요.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차트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요. 얘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2월서부터 4월까지 다 오르고 4월 이후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요 순간하고 요 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랐어요. 보여드릴까요? 거짓말 아니니까요. 2월에서 4월. 네.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2월에서 요 4월 있는 요게 요렇게 빠지고요. 요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동안 빠졌다가 걔가 내려가는 동안 요렇게 올랐다고요. 또 하나를 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HTS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CME 선물에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거 맨날 보던 건데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달러인데스. 달러인데스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것도 봐야 되니까요. 세계 환율의 한국 원, 달러 원 이렇게 볼게요. 자, 달러인데스 보겠습니다. 그냥 정말 심플해요.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세금 좀 치고 여기 보시면요. 이 달러인데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 그럼 우리는 워낙 강세로 올라갔겠죠. 요 구간 동안에요. 올해만 볼게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도 떨어졌죠. 여기서만 볼게요. 그러면 11월, 12월 기억해 두세요. 여기 지금 요 구간 동안은 얘가 내려갔죠.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된 구간이 있어요. 1월서부터 1월서부터 요 4월까지 이렇게 여기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지수 가볼게요. 11월서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11월서부터 보면요. 보세요. 여기 11월이죠. 우리나라 11월에서 12월까지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1월에 4월까지 빠졌죠.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3월 약간 시차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시 오르고 그거의 역방향이에요. 그게 역방향이거든요. 왜 이런 역방향이 생기는 거냐면요. 다시 가면은 이건 달러인데스고 이건 이제 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원이죠. 우리 원은 떨어지는 게 강세예요. 12월서부터 11월 여기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워낙 강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강세 구간이고 이거 워낙 약세 구간이 됐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좋은 거예요. 수급상으로.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10년만기 국제 수익률하고 달러스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것만 해도 딱 나와요. 네. 이것만 해도 그냥. 얘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기술적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기술적 분석에서도 얘도 흐름이 있어요.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얘의 흐름이 있어요. 네. 얘가 지금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얘 주봉도 보고 이렇게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얘들이 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중대한 어떤 위기가 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그랬고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팬데믹 할 때 100일 위사랑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안정화되니까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체가 현재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강하게 가는 이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당분간은. 하반기에 이게 곧바로 여기 갈 거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네. 이 모양을 봐서는요. 네. 그러면 하반기 시장을 좋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은. 네네네. 근데 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 지금 현재 미국은 EQ의 GDP 성장률이 피크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요즘 이제 시험 방송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를 요즘에 테이퍼링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이퍼링 걱정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이 역성장 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3% 역성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유로존의 이번에 GDP 성장률을 4.2%로 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분기에 역성장이야. 그럼 갑자기 2분기에 막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역성장에서 플러스가 날 것 같고 그런데 전체가 연간으로 4.2%가 나려면 유로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기에 3분기, 4분기가 엄청나게 높아야겠죠. 그렇죠. 네. 유로존이 전체 얘네는 19개국의 전체가 됐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를 합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3분기, 4분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좋지 않았던 나머지 부실 국가들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백신 보급 때문에 그래요. 백신 보급이 먼저 되는 국가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네. 피크를 먼저 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죠. 우리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뭐 부국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약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번에 3Q, 4Q에 피크를 친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에요. 네. 그런 근거들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요번 2Q를 지나고 3Q, 4Q로 가면서 특히 3Q 한 말 정도 9월, 10월 되면서 우리 시장은 위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훨씬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얘기 안 하면 저를 너무 허접하게 볼까 봐. 굉장히 있어 보이십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박사님이라 부를 뻔했어요. 괜히 얘기했네요. 박병찬 박사님. 아무튼 차트에 녹아 있으니까 오늘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위쪽으로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퍼링이 있다 하더라도요. 2013년에서 14년 가는 동안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예고했습니다. 벤머니 회장이.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도에 테이퍼링 실시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미국의 나스닥은 한 4% 빠졌다 올랐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많이 올랐어요. 계속.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잠깐 시간도 됐지만은 해외 차트에서요. 네. 해외 차트 나스닥에 가서 2013년, 14년 가볼게요. 이 테이퍼링 하던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013년 여기거든요. 네. 5월에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6월에 요 되게 작아 보이죠.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네. 마이너스 1.5% 갔다가 그 다음 해 달에 오르고 그 다음 달에 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을 줬어요. 네. 그랬지만 결국은 올랐다. 올랐죠. 그리고 테이퍼링 하는 2014년도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옐런 장관도 얘기하고 파월 장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코스피 갈게요. 코스피에 2014년도로 가보면요.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어요. 잘 보시면 2013, 2014, 2015년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13년 5월에 발표했다 그랬죠. 네. 6월에
마이너스 11%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이퍼링 무서워하긴 하는군요. 네,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했어요. 네. 여기보다 더 많이 올랐죠, 연말에. 네. 그렇죠? 그랬다가 또 이제 테이퍼링 실시하면서 또 빠졌다가. 그래 또 다 원위치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테이퍼링을 보시면 되냐면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기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하반기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아예 각오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전자 이제 우리 550만 명분이 갖고 있는데 아까 그 변동성 보셨죠? 네. 그 변동성이 생기면서 얘가 밑으로 밀려 이쪽으로 네.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을 왜 하냐 지금 지금도 신경이 나 죽겠는데 죄송하지만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대응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게 이 밑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네. 그러면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플이 지금 12.5배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멀티플이 11배 뿐이 안 된다고요. 75,000원 가면 11배, 이 밑으로 떨어지면 10배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싸지는 거예요, 이게요. 네. 싸진다고요.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고요. 그렇게 아예 시황과 내 종목의 관리를 나는 어떻게 할 거지, 시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지라는 자신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네. 좋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안 봐도 돼요. 내 주식 매일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판단하고 네. 가끔가다 이제 저희나 뭐 이렇게 이런 방송 그 방송만 보시고 뭐그 정도 판단하셔도 네. 충분히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매매 기술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제가 처음에 방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저는 2000년부터 시황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는 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증권사의 안에 제가 있는데 증권사 안에 거래 메커니즘이나 증권사 안에 이 머니 게임이라고 그러고 타이밍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을 잘 모르시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좀 한계에 느낍니다. 왜요?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갖고요. 좀 많이 이제 현명하세요. 현명하시고 이제 판단도 잘하시고 저보다 더 종목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아직도 주식을 사면 맨날 걱정이신 분 있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매일매일 이런 갈등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 책 보시면 네. 그냥 명확하게 답이 나오실 거고요. 네. 제 책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 하기 싫지만 네. 근데 그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편하게 주식을 좀 하고 단순화시켜서 편하게 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자마자 그날부터 불안하면 네.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받아서. 이게 주식 때문에 병 얻으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이 차트 움직임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주식은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재테크고 내가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더 뭐 은행 이자도 안 나오니까 좀 더 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걸 떠나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를 더 단순화시키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매매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